반갑습니다. 한자를 상식어로 해석하는 셋단자연구소 이원유입니다. 오늘은 셋단자 제234강으로 우리나라 국호인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큰 대자에 아침 한자에 백성 민자에 나라 국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침 한자가 좀 특이할 것입니다. 보통 이 글자를 나라 이름 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글자는 아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 이름에 아침 한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나라 이름 한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글자에 본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글자의 본래 의미는 아침입니다. 왜 아침인지도 이 시간에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정했는지는 기록상으로 분명한 것은 고종황제가 그렇게 정했다라고 고종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정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고종실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왜 대한이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고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곧 삼한 땅인데 국초에 천명을 받고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었다. 지금 국호를 대한이라고 정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은 없다. 또한 매번 각국의 문자를 보면 조선이라 하지 않고 한이라고 했다. 이는 아마 이미 징표를 보이고 오늘이 있기를 기다린 것이니 세상에 공표하지 않아도 세상 모두 다 대한이라는 칭호를 알고 있을 것이다. 국호가 이미 정해졌으니 원구단에 행할 고유 제문과 반주문에 모두 대한으로 쓰도록 하라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고종황제께서 우리나라 이름을 대한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이 기록만 봤을 때는 대한이라고 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과 의논해서 정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마음으로 정한 것을 반포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종황제는 우리나라 이름을 한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땅은 본래 삼한 땅인데 지금은 통합되었기 때문에 한이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에 관심 있는 학자들마다 이 땅이 왜 삼한 땅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한, 진한, 변한 그 삼한의 삼한 땅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신라 백제 고구려를 삼한이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의견이 통일되고 있지 않는 것이지요. 결국 이 땅이 삼한 땅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아는 바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왜 이름을 바꿔야 했는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호는 조선이었습니다. 당연히 통치하는 최고 권력자는 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고종왕은 황제가 되려고 합니다. 왕이 통치자인 나라에서는 두 글자의 국호를 갖게 되는 것인데 황제인 나라는 한 글자의 국호를 갖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두 글자의 국호를 한 글자 국호로 변경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글자인 한으로 정했던 것이지요. 왜 하필이면 한이라고 했는지 그 한은 무슨 뜻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란 국호 중에 먼저 큰 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큰 대자입니다. 큰 대자는 크다 또는 존귀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큰 대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한일자에 해당되는 하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인자에 해당되는 팔을 크게 벌리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큰 대자여서 큰 대자가 표현한 그 크다는 것은 하늘에 사람이 닿을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크다는 것은 여러 의미로 사용할 수 있지만 큰 대자는 키가 큰 사람이 아닌 꿈이 큰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호에 큰 대자를 넣은 이유도 큰 꿈을 가진 국민이 되자는 것이지요. 아이들에게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그들이 표현하는 말로는 하늘만큼 땅만큼 크다라고 합니다. 그런 하늘에 머리가 닿을 정도의 꿈을 가진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셋단자 제135강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한자입니다. 아침 한자는 아침이라는 의미도 있고 나라 이름으로도 사용됩니다. 아침 한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햇빛 가자에 해당되는 밝게 빛나는 햇빛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쌀 위자에 해당되는 마당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아침 한자여서 아침 한자가 표현하는 그 아침은 햇빛이 온 땅에 에워싸는 그런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 한자를 우편에서 살펴보면 나라 이름 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명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것이죠. 이는 중국의 산서성에 있었던 주 제후국으로 사용됐던 이름이기도 하고 하남성 중부와 산서성 동부에 있었던 전국 칠흥 중의 하나가 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서 우리나라 삼한 땅, 곧 마한, 진한, 변한의 통칭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약칭으로도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자를 나라 이름 한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자가 어떤 나라 이름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처음 만들어진 그런 글자는 없습니다. 어떤 글자가 있었는데 그 글자를 나라 이름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아침 한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한자라는 글자가 있었는데
제국이나 아니면 전국 추종 중에 하나였던 나라이나 대한민국이 그 한자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만이 된 것이지 원래부터 나라 이름을 의미하는 그런 글자는 아닌 것이죠. 이 글자는 아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한자의 좌변은 햇빛 간자입니다. 햇빛 간자 중에 사람 인자가 생략된 그런 모양인 것이죠. 글자 구조는 완벽하다는 의미의 열십자가 2번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해일자가 있습니다. 햇빛이 위아래로 완벽하게 비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햇빛이 완벽하게 비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옆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동력에 해가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그 햇빛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깐만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데 그 빛의 주인공은 바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한자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 한자의 우변으로 사용되고 있는 에워쌀 위자입니다. 에워쌀 위자는 에워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워쌀 위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사람을 의미하는 입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발과 왼발을 표현하고 있는 발자국 천자가 위아래로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에워쌀 위자는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빙빙 돌고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한 사람을 위어싸고 있는 이런 모양인 것이죠. 이런 이미지가 에워쌀 위자여서 에워쌀 위자가 표현한 그 에워싸는 것은 사람이 주변을 빙빙 걷는 모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워쌀 위자는 성 위를 이리저리 다니면서 성내의 동태를 살피는 그런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고 이리저리 다니는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죠. 성 전체를 에워싸는 그런 모양입니다. 아침 한자의 좌변은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변은 이리저리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서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성민자입니다. 백성민자는 백성, 사람, 시민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백성민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입구자에 해당되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씨 실자에 해당되는 나무의 뿌리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백성민자여서 백성민자가 표현하는 그 백성은 사람들의 뿌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백성민자는 한 사람의 개인을 표현하기보다는 조상으로부터 후손에 이르기까지 족보가 있는, 다시 말해서 뿌리가 있는, 근본 있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뿌리 없는 사람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마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민자는 그런 사람들 말고 교양있고 시민정신이 또철한 선비 같은 사람을 표현합니다. 나라국자입니다. 나라국자는 나라, 국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라국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나라국 변에 해당하는 큰 울타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높은 땅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혹시 혹자에 해당되는 긴 창을 들고 가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나라국자여서 나라국자가 표현하는 그 나라는 큰 울타리 안에 의심이 가득한 곳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라는 일정한 영토와 사람으로 구성되었고 주권에 의한 통치 조직을 가진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한자에서는 나라가 유지되는데 5만 가지 복잡함으로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공동체 전체에도 근심과 걱정이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고 각 개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부수로 사용되고 있는 혹시 혹자입니다. 혹시 혹자는 혹시 또는 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입구자에 해당되는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자에 해당되는 땅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창과자에 해당되는 긴 창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혹시 혹자여서 혹시 혹자가 표현하는 그 혹시는 창을 들고 땅을 대여하는 사람의 위험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자는 세트한자 145항에서 설명한 대로 어떤 건장한 사람이 긴 창을 들고 우리 마을을 대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혹시 저 사람이 무슨 사고나 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혹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국자가 표현하는 나라는 넓은 지역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갖은 걱정과 의심이 가득한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전쟁이 없고 풍요로워서 법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예전에는 한 나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온 백성의 피와 땀이 수시로 필요했던 것이고 그 피와 땀을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와 땀을 제공할 백성들은 항상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던 것이지요. 나라를 생각하면 걱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중에 큰 대자가 의미하는 크다는 것은 하늘에 사람이 닿을 정도의 큰 꿈을 말하고 있습니다. 꿈이 큰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침 한자가 표현하는 그 아침은 햇빛이 온 땅을 에워싸는 그런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민자가 표현하는 그 백성은 뿌리가 있는 사람, 즉 선비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국자가 표현하는 그 나라는 큰 울타리 안에 의심이 가득한 곳,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안고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사람을 위해 큰 뜻을 품은 아침의 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대한민국을 한 글자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큰 대자는 목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꿈이 큰 사람이 사는 나라, 다시 말해서 큰 나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한자는 우리의 고유 국호인 것인데 햇빛이 빛나는 역동하는 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아침인 것이죠. 또 백성민자는 누가 주인인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인은 시민들인 것이죠. 그리고 나라국자는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공동체의 공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대한민국은 목표와 이름과 주인과 형태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국호인 것입니다. 아주 근사하게 장명된 그런 이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국호인 큰 대자로 비롯되는 큰 것을 지향하는 바를 가장 잘 설명하는 분은 백범 김구 선생이라 생각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이라는 글 중에 이런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부력은 우리 생활을 풍족할 만하면 충분한 것이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한 것이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할 것이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힘이 큰 나라를 지향하는 것은 선진 문명국이 가야 할 길이고 아무런 시절에도 그런 꿈을 꿨던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그런 꿈이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활약하고 있지만 방탄소년단이라 불리는 BTS가 가장 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큰 대자는 그런 큰 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이름은 예로부터 조선이라고도 했고 동방이라고 했습니다. 동방의 나라라고 했던 것이죠. 또 해동성국이라는 말에서도 있듯이 해동이라고 불렀었고 대동이라고도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칭호가 동쪽, 즉 해 뜨는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국호는 아예 신선한 아침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호로 사용되고 있는 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아침 한자의 시작은 햇빛 간자입니다. 햇빛 간자는 햇빛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는 이런 부분과 사람 인자가 결합된 그런 모양입니다. 햇빛 간자는 온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밝은 곳에서 한 사람이 서 있는 그런 모양이지요. 아침 햇살을 맞으며 기지개 하는 그런 사람을 상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구성된 글자가 아침 조자입니다. 아침 조자의 우변에 다롤자가 육다롤자의 변형으로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인자와 다롤자는 같은 의미인 것이지요. 가만히 서 있는 그런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빛 간자와 아침 조자는 환하게 비추고 있는 그 햇빛을 맞으며 서 있는 그런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침 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한자는 햇빛 조자나 햇빛 간자와 마찬가지로 좌변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는 이런 햇빛의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변은 다릅니다. 우변은 에어살 위자를 사용하고 있죠. 에어살 위자는 삼각을 빙빙 돌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빛 간자나 아침 조자나 아침 한자는 밝은 빛 아래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햇빛이 환하게 비추는 곳에 사람이 서 있는 그런 모습은 동일한 것이지요. 가만히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글자가 바로 조선인 것이고 움직이는 사람을 표현하는 글자가 아침 한자입니다. 한국이라는 말이 바로 움직이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글자에서 사람의 움직임은 다르지만 주변 환경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시간은 햇빛이 환하게 비추는 아침입니다. 그래서 세 글자 모두 아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북쪽에서는 이 땅을 조선반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를 한반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종왕제는 조선왕조를 대한제국으로 개명했습니다. 같은 왕통인데 왕이 황제가 되면서 당시 필요에 의해서 개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호의 맥락을 아침이라는 것으로 유지하는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전에 인도의 시인인 타고르가 우리나라를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노랫말에서도 우리나라를 아침의 나라라고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한낮의 나라라든가 저녁의 나라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해 뜨는 곳이고 아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글자를 나라 이름 한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침 한호로 부르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 글자는 아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밝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 이름이라는 것은 이 후에 붙여진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원래 뜻인 아침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침 한이라고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 글자를 아침 한호로 부르면 온 국민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의미가 아침의 나라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큰알찬 이자입니다. 이 큰알찬 이자는 동방 종족을 의미하기도 하고 온화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글자의 구조를 보면 큰 대자가 오면 큰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궁자에 담기는 활의 이미지가 있죠.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큰알찬 이자여서 큰알찬 이자가 표현하는 바는 큰 활을 맨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큰알찬 이자 또한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우편에 보면 대개 오랑캐 이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자는 우리 민족을 부르는 글자인 것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우리 민족을 오랑캐라고 할까요? 예전에 중국 영토를 지배하던 나라들이 자기 나라 주변의 모든 나라를 오랑캐라고 했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모든 나라를 오랑캐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부족대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알듯이 우리나라가 언제 중국을 침범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였지요. 오랑캐라는 말은 야만스러운 종족이라는 뜻으로서 침략자를 업신여겨 이르는 말입니다. 중국이 우리를 뭐라 부르든 간에 우리가 우리를 오랑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동이족인데 동쪽의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우리를 뭐라 부르든 간에 우리가 우리를 오랑캐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큰 활을 찬 용맹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용맹함이 5천년을 지켜낼 수 있는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큰알찬 이자는 한자의 심세가 동이족이라고 생각할 때 유일합니다. 동이족이라는 말은 동쪽에 큰 활을 찬 용맹한 민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자의 표현인 것입니다. 저는 이 한자가 큰알찬 이자로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랑캐 이자가 아닌 것입니다. 큰알찬 이자는 크다는 의미의 큰 대자와 활을 의미하는 활궁자가 결합해서 큰 활을 찬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백성입니다. 시민이지요. 그것은 헌법에도 명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공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내천 사상이 그렇고 홍익인간이라는 개념도 한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시민들이라는 것이 국호에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개념이 바로 우리나라의 국호에 들어가 있는 백성 민자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 국호의 의미는 사람을 위해 큰 뜻을 품은 아침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을 줄여서 한국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을 위해 큰 뜻을 품은 아침의 나라를 줄이면 아침의 나라가 됩니다.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아침의 나라인 것이죠.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아침의 나라가 곧 대한민국, 한국인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이름이라는 것은 주변 상황과 어울려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침이면 어디는 한낮인 것이고 어디는 저녁이 되겠죠. 또 어디는 밤송도 있을 것입니다. 해는 어디인가 숨겨져 있다가 아침에 동력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해가 숨겨진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일본입니다. 이곳에 해가 숨겨져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말은 해일자와 근본 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근본 본자는 뿌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의 뿌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일본이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해를 품는 나라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밤에 해를 품고 있다가 아침에 떠오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밤에 해를 품고 있는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무슨 뜻일까요? 중국은 해가 중앙에 있는 나라라는 그런 의미여서 풀이하자면 한낮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저녁이 나라 이름이 든 곳도 있습니다. 서역입니다. 중국인들은 중국의 서쪽 지역을 총칭하여 서역이라고 했습니다. 서역 36국이라고 불리던 시절도 있고 중국이 서쪽으로 세력을 펼칠 때는 서역 경영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대륙을 중심으로 해를 품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 되는 것이고 해가 뜨고 있는 아침의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한낮의 나라는 중국인 것이죠. 그리고 해가 지는 나라는 서역입니다. 이렇게 동아시아 이름은 해를 품은 나라부터 해서 해가 뜨는 나라, 해가 중천에 있는 나라, 해가 지는 나라로 한 가지 맥락을 가지고 장명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가진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